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1호 판결이 2023년 4월 6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1호 사건은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한국제강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야 함에도 합의부에 배당이 되어서 그 선고를 앞두고 재배당되고 그래서 이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온유파트너스 사건이 1호 판결이 됐는데요. 1호 판결이 온유파트너스 사건을 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 나을암병원 증축 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원청은 온유파트너스였고요. 이 하청은 아이콘 ENC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 그리고 현장 소장, 현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하청업체 아이콘 ENC 현장 소장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건 개요를 보시면 근로자가 병원 건물 5층에서 고정 앵글 설치 작업을 했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조치 의무로서 중량물 낙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개구부 열려있는 공간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거를 설치할 수 없으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양중기로 무거운 물건,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두 줄거리로 수평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개구부의 안전난간이 해체되었음에도 안전대를 미지급하였고 한 줄거리로 철근을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당일에 5층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이 상단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한 줄거리로 인양 중이던 고정앵글을 당기다가 고정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함께 16.5m 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러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또는 형법에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이때에는 대표이사, 즉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장 소장과 같은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경영 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통 대표이사죠. 요즘 뭐 CSO도 많이 세우긴 하지만 이 경향이 CSO보다는 CEO를 더 같이 뭐 처벌하든지 CEO 쪽으로 더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사고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경향이 많고요.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서도 그 원청의 대표이사가 기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원래 원청인 온유파트너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시면 이 원청 대표이사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 판결문의 이유를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누가? 그 온유파트너스 원청의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가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중한 책임을 물었고요. 그래서 그 기소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를 보면 이 의무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1호 판결에서 이러한 의무를 적시하고 이를 뭐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고 아마 조금 더 판례가 나와야 이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이다 보니 그 양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리한 정황을 보시면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도의 간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1억 8천, 5천, 1억 원 등 합의금을 지급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 이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불리한 정황으로는 산업재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어떤 상당한 수준의 합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에 따라서 이러한 안전 의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이 대표이사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청업체인 아이콘 ENC의 대표이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청업체의 경우 그 도급액이 6억 원 정도여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례에서 아이콘 ENC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온유 파트너스 사건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의 인정 범위 그리고 그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쌓이고 판결이 더 많이 나오면서 기준 등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도 이러한 사례 및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대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